안녕하세요. 네, PA팀 신기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파이도 기반의 생체 인증 플랫폼 개발 사례인데요. 작년에 제가 몇 번 스펙솔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혹시 파이도라는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알고 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나름 제가 작년에 그래도 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기본적으로 좀 기술 중심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중간에 간단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데모 한번 보여드릴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설명에 앞서 간단히 동영상을 보고 이런 게 파이도구나 한번 느껴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 SDS에서 파이도 광고한 그런 동영상인데요. 네, 한번 보시도록 하죠. Password you should remember. Hardware token and OTP you should carry around. The process to authenticate yourself is getting complicated, time-consuming. Biometric authentication of Samsung SDS FIDO provides secure and simple authentication. First, you need to register biometric information for authentication. Various types of biometric information can be registered and used. Let me show you how this can be applied in our lives. Shopping. 적용 예예요. 네. Samsung SDS FIDO makes a payment simple and easy through biometric authentication. Stock trading. FIDO makes stock trading from mobile device faster by shortening the transaction confirming process with biometric authentication.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Mobile banking.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거래할 때. 네. Money transfer from mobile banking application can be more 송금할 때도 secure 마찬가지로 and 쓸 수 simple 있습니다. with biometrics authentication. Doc security. When you manage a secured documentation, biometric authentication can enhance the security level. Web login. When you use PC, simply put your ID in and use FIDO authentication instead of typing in a password. Fingerprint authentication through push notification received in your smartphone will lead to fast and secure login. Bring FIDO. FIDO will be the key for your new opportunity.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보셨는데요. 사실 파이도라는 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생체인식 기술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체인식 기술을 위한 인증 기술은 아니고요. 생체인식뿐만 아니라 OTP나 아니면 하드웨어 토큰도 파이도 방식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니버셜 어센티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증을 커버할 수 있는 인증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도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2012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환경에서 인증할 때 패스워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표준 스펙을 만들고 있고요. 2014년도에 표준 스펙이 처음 나왔고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표준 스펙 기반으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약 250개 회원사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NIST나 그런 해외의 정부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 코스트코 같은 데도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텔, 뭐 델, 그 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금융기관도 있고, 단말 제조사, 뭐 그 다음에 생체인식 솔루션 제조사, 엄청나게 많은 그 사업 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초에 한 260개 정도 회사로 알고 있어요. 자, 이 회사들이 뭘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워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인증을 한다고 하면 인증의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보안성을 올리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인 거고, 사용성을 올리면 보안이 떨어진다가 기본적인 그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이제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도 높이고 보안도 높이자라는 컨셉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성도 높고 보안도 높이자.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그 스펙소울에서 발표할 때는 적용 사례가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적용한 회사들 리스트예요. 회사라기보다는 서비스죠. 페이팔, 뭐 삼성페이, 알리페이, NTT 도코모에서는 아예 진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도코모 아이디나 아니면 여러 서비스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깃허브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어카운트 쪽에 적용되어 있고, 드랍박스,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의 헬로우라는 기능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 그러니까 증권, 은행이나 아니면 카드사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리스트 중에 신한카드, 그 다음에 현대카드, KB, 뭐 이런 카드사들도 지금 현재 작업 중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이미 작업해서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는 그냥 이게 잘 될까? 누가 할까? 이랬는데 지금은 이미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파이도를 쓰려면 단말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단말이 지금 적용된 단말 리스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 이후에 지문인식이 탑재되어 있는 단말들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S7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니나 후지츠나 일본 제조사들에서 만든 지문인식 센서나 아니면 홍채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단말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V10, G5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이 탑재되는 단말에는 다 파이도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아이디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OS에서도 파이도 기능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서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단말에 그냥 프리로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베이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단말을 제가 알고 있는 단말이 이 정도인데, 중국에서 하웨이 쪽에서도 지금 파이도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단말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 단말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또 옛날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데모는 크게 모바일 환경에서 그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결제를 하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11번가처럼 그 PC에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로그인이나 인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파이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만든 그 데모 앱인데요. 데모 앱으로 일단 그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로 뭐 쇼핑을 어떻게 파이도를 이용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샘플 앱이기 때문에 그 개발자들, 디자이너 없이 만든 거기 때문에 디자인은 일단은 신경을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일반적으로 하시게 되죠. 로그인을 하실 때 뭐 이메일 아이디가 됐든 뭐 스트링 아이디가 됐든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아이디를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를 입력을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입력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대부분 자동 로그인을 쓰잖아요.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파이도라는 걸 쓰면 제가 이미 등록 과정을 마쳤는데 로그인 위드 파이도라는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 파이도 서버 쪽에서 인증을 위한 그 챌린지 메시지를 단말 쪽으로 내려주는데 이렇게 지문 인식, 그러니까 지금 단말에는 지문 인식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단말에 들어가 있는 그 파이도 기능을 지금 사용을 해서 이제 인증을 하라고 나오고요. 지문 스캔을 하면 이렇게 인증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해서 인증하는 그런 케이스를 그냥 서버에서 챌린지를 보내서 단말에서 지문 스캔을 하면 인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을 선택을 하고 카트에 넣고 결제를 할 때 뭐 카드 정보가 있으면 카드 정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핀 넘버를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죠. 보통은. 근데 이제 파이도 기능을 이용해서 Pay with FIDO라는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 유사하게 지문 인식을 하라고 하면요. 본인 인증이 끝나고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제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이제 11번가 시나리오인데요. 한번 보시죠. 11번가를 화면을 저희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할 때 11번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PC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이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인증 수단으로 지금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원래는 이제 로그인이 되는데 11번가에 OTP로 2차 인증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이도로. 자, 한번 눌러볼게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단말로 이렇게 푸시 메시지가 날라오고요. 단말에서 이제 지문 스캔을 하라고 나오고요. 파이도 인증을 하라고 나오고 인증을 하면 이제 단말 PC 쪽에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결제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에는 뭐 실업페이가 됐든 아니면 뭐 결제를 하실 텐데 지금 하단에 보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단말 쪽으로 또 이렇게 푸시가 오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푸시가 오죠. 이 물건을 살 거냐라고 푸시가 오게 되고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지문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PC 환경에서 뭐 액티브엑스가 됐든 아니면 뭐 물론 실업페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파이도를 적용한 시나리오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얼굴 인식하고 음성 인식도 같이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그걸 보여드리기엔 좀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지문 인식만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데모는 끝났고 이제 실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파이도는 기본적 컨셉은 되게 단순해요. 어센티케이터라고 불리는 단말에 있는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모듈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지문 인식이 됐든 아니면 뭐 얼굴 인식이 됐든 음성 인식이 됐든 그런 거를 어센티케이터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센티케이터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던 그 프라이빗 키가 저장이 되어 있던 프라이빗 키를 꺼내서 서버에서 보내는 온라인 챌린지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서명을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온라인에서 인증을 하는 PKI 방식을 이 파이도 어센티케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키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액세스하는데 그 지문 인식이나 이런 생체 인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를 쓰다 보면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넣는 게 그 지금 로컬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 넣어서 맞으면 전자서명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FIDO 온라인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키를 어떻게 저장하느냐인 건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PC에 MPKI 폴더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플러스 개인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말이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PC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키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FIDO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키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그 시스템 구조인데 갑자기 시스템 구조로 넘어가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저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FIDO 서버가 이쪽 백엔드 쪽에 끝쪽에 있고요. 중간에 그 서비스 쪽이 갖고 있는 서버가 있을 거고 단말 쪽에 서비스 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아랫단에 그 FIDO 관련된 기능들이 다 단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뭐 일라스틱 서치 쪽에 데이터 뭐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는 되게 단순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시스템과 연동을 하시려면 이쪽 서비스 쪽에서 저희 서버 쪽과 연동을 하는 API,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기존의 그 서비스 앱과 통신하던 부분을 FIDO에 맞춰서 변경하는 부분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DO 디테일하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쪽 릴라잉 파티라고 불리는 부분이 그냥 백엔드 서버 쪽이고요. 웹 서버가 기존 서비스 쪽에서 갖고 있던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FIDO 서버가 있고 단말 안에는 브라우저나 웹 그러니까 앱 즉 그 서비스 앱이 있을 거고 그 밑에 FIDO 클라이언트 ASM, FIDO 어센티케이터라는 게 지금 단말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FIDO 클라이언트만 바라보면 단말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FIDO 어센티케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맞는지 매칭을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키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하는 거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단말 내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하드웨어 토큰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가 어센티케이터가 돼서 단말에서 그러니까 PC에서 인증을 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유즈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FIDO 어센티케이터와 FIDO 서버고요. 이 둘 사이에서 프로토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중간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어센티케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센티케이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1111-0001이라고 지금 써 있는 거는 어센티케이터에 대한 아이디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어센티케이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그래서 저희 그 어센티케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FIDO 프로토콜 버전을 1.0을 지원을 하고 어센티케이션 알고리즘은 ECDSA라는 걸 쓴다. 그리고 키 포맷 같은 경우에는 DER 포맷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 인증을 지문 인식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키는 하드웨어하고 TE 기반으로 보호를 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메타데이터는 FIDO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인데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서비스별로 요구사항 또는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에 맞춰서 보안 레벨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얼굴 인식도 하고 음성 인식을 해야지만 인증이 된다라는 것도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폴리시를 지정을 함으로써 메타데이터를 참고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ECDSA라는 건데요.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를 활용한 건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RSA 아시잖아요. RSA 그 비대칭키 기반의 전자서명인데 ECDSA를 FIDO에서는 그 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ECDSA가 RSA에 비해서 훨씬 더 키 사이즈도 짧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퍼포먼스도 훨씬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ECDSA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API 레벨 19부터 ECDSA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비대칭키 기반의 서명을 할 일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파이도랑 조금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서 보안 레벨을 막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폴리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폴리시를 지정을 해서 단말 쪽에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핑거프린트 또는 그러니까 얼굴 인식 또는 음성 인식으로 써라. 두 번째는 얼굴 인식과 음성 인식을 결합해서 써라.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벤더 아이디가 딱 1111인 것만 일단 받아주고 키 프로텍션 타입이 소프트웨어로 키를 보호할 케이스는 받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보안 레벨에 따라서 폴리시를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세팅을 해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단말단 수정 없고요. 서버단 수정 없고요. 아무것도 수정 없이 폴리시만 바꾸시면 단말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 인식, 음성 인식, 홍채 인식 뭐가 됐든 변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아까 그 데모를 보신 것처럼 단말에서 뭔가 뭐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말에서 서버로 결제할래 또는 뭐 등록을 할래 이런 메시지가 날아가고요. 서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챌린지가 전달이 되고 챌린지를 받으면 단말단에서는 사용자 검증을 해서 결과를 다시 파이도 서버로 올려주고 파이도 서버에서는 검증을 해서 이제 결과를 주는 형식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여기 파이도 클라이언트 밑에 어센티케이터가 바로 붙어 있긴 한데 중간에 ASIM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얘들은 이 1, 2번 과정 이후에 그 유저 에이전트가 파이도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거고요. 뭐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앱에서 이걸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이도 표준의 클라이언트 API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챌린지가 뭐고 나의 사용자가 뭔데 폴리시는 1111 샵 0001 어센티케이터만 받겠다. 뭐 이런 걸 보내주시고 그러면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단말 내부에서 ASM 쪽에 이런 메시지를 생성해서 보내주고요. 그러면 ASM은 어센티케이터 쪽으로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고 지금 베이스 64 인코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센티케이터가 뭐 이런 걸 생성을 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다시 ASM이 받아서 이거를 다시 파이도 클라이언트 쪽에 이런 형태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도 클라이언트만 바라보시면 되고 그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뭐 얼굴 인식이 됐든 음성 인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 파이도 클라이언트 API만 구현을 하시면 되고 폴리시만 지정을 하시면 이제 파이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TLV라는 게 나오는데요. 앞에서 그 ASM 커맨드가 바이너리 형태로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ASM 커맨드, 어센티케이터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어센티케이터 내부에서 실제 동작을 하는 거고 어센티케이터의 리소스가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이슨 형태나 이런 형태로 보내는 게 아니라 TLV 형태로 바이너리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태그 랭스 밸류, 태그 랭스 밸류. 그래서 지금 보시면 0132가 요 태그를 뜻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이 노란색이 랭스를 뜻하고 이 파란색은 밸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을 하면 저런 정보들이 있고 뭐 전자서명을 해서 저걸 응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은 등록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컨퍼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인증과 동일한데 차이는 뭐냐면 인증을 할 때는 그냥 챌린지 메시지, 의미 없는 랜덤한 값이 내려가는데 트랜잭션 컨퍼메이션이라는 걸 하면 챌린지 메시지에 단순히 의미 없는 데이터 플러스 사용자가 확인할 메시지까지 같이 보내줘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이걸 송금할 거야. 그런 컨텐츠를 같이 보내줘서 사용자가 지문인식을 했을 때 전자서명을 해서 올려줬을 때 전자서명한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부인 방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트랜잭션 컨퍼메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자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탈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파이도 쓰지 않을래 해서 단말하고 서버에서 관련된 키를 지우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개발자 또는 서비스 기획자 입장에서 이제 파이도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인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별로 특성에 따라서 폴리시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지문인식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폴리시 아이디를 어사인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파이도 서버 쪽에 API가 열려 있어요. 아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 3개의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도 서버 쪽으로 릴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비즈니스 로직을 간단하게 구현하셔야 되고요. 앱 측면에서는 그 파이도 프로토콜 메시지를 그 파이도 서버 쪽으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트랜스포트 레이어 구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단말단 파이도 클라이언트 쪽과 연동을 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이미 라이브러리로 사용하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호출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파이도를 왜 도입을 해야 됐는지. 자, 기본적으로 서버에 그 크레덴셜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패스워드 같은 게 전달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해킹에 노출이 돼서 뭐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이 되더라도 데이터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체 인식과 같이 다양한 그 인증 또는 인식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동일한 API 쓰시면 되고 폴리시만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벤더들에서 구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API를 직접 쓰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폴리시만 바꾸시면 됩니다. 생체 정보는 단말 내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아서 생체 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표준 기술이고요. W3C에서 지금 파이도 2.0 기반으로 웹 API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내년 정도면 브라우저에서 그냥 자바스크립트 API로 파이도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안드로이드하고 그 다음에 MS 쪽에서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조사에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플랫폼 API 그냥 쓰시면 돼요. 앞으로는. 한 번 등록하시면 계속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무조건 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연동해서 쓰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리소스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더 인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발표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체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이 다 적용을 했을 거고, 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딱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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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